안녕하세요. 뺄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역사학습, 한자학습 가이드, 그리고 인문학을 책임지는 뺄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고 싶은 천자문의 8글자는 바로 하이일체 솔빈 귀왕입니다. 그리고 이 한자 속에서 남겨있는 주나라의 천자의 통치 방법, 그리고 천자와 제후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함께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한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살펴보는 한자 풀이 시간입니다. 멀하, 쉬엄쉬엄 갈차게 뜻을 나타내는 한자와 음을 나타내는 가가 합쳐진 글자이고요. 가까우리, 뜻을 나타내는 쉬엄쉬엄 갈차, 그리고 너희가 결합된 것으로 토지신 위에 나무를 심고 희생으로 개를 바치는 형상으로 고향의 토지신에 대한 의례로부터 나왔으며 자신의 고향과 가깝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일, 병호와 길알길이 합쳐진 글자인데요. 길한 기운이 가득한 모습에서 전체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몸체, 뼈골과 풍년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뼈를 포함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 즉 신체를 의미한다고 하여 몸체가 되었습니다. 거느릴솔, 거무련과 열십으로 본래의 의미는 동아줄, 밧줄을 잡아당기는 모습에서 이끌다, 거느리다라는 의미로 확장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손빈, 진면과 그칠지와 조개패가 결합된 한자인데요. 집안에 손님이 선물을 들고 방문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당에서 희생물을 제물로 바쳐 객신을 제사 지내는 모습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돌아올기, 언덕부와 그칠지, 그리고 비추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처가에서 일정 기간 노동한 후 새색시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돌아온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임금왕, 고대 권력을 상징하는 도끼의 일종을 본떠 그린 것으로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두루 꿰뚫어서 지배하는 사람, 즉 임금, 왕이라고 하여 나온 글자라고 합니다. 하이 일체하여 솔빈 귀왕이라. 멀하 가까우리 한일 몸체, 거느릴솔 솔빈 돌아올기 임금왕. 하이 일체하여 솔빈 귀왕이라. 먼 곳과 가까운 곳이 하나가 되어 거느리고 와서 복종하여 천자를 받든다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중국 주나라의 천자는 어떻게 중국을 다스렸을까요? 주나라 제2대 왕이었던 성왕 때 섭정을 맡았던 주공단은 분봉제후제라는 것을 도입하여 국가체제를 완성하였어요. 여기서 분봉제후제는 영토를 제후에게 이렇게 나누어 다스리는 제도로, 분봉 많은 영토와 인구에 대한 지배권은 각 지의 제후들이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자와 제후와의 관계는 지배와 복종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천자와 제후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천자는 영토 범위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요. 천자는 사방 1000리의 영토를 가질 수 있었으나 제후는 등급에 따라 공작과 후작은 사방 100리, 백장은 사방 70리, 자작과 남작은 사방 50리 이상은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천자는 육군 약 75,000명이 되고요. 공작과 후작은 3군 약 37,500명, 백작은 2군 약 25,000명, 자작과 남작은 1군 약 12,500명을 넘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후들은요, 매년 천자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어요. 그리고 천자를 아련해야만 했습니다. 조공과 아련을 하지 않으면 반역회기로 처벌을 받았다고 해요.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아련을 통해 제후들의 충성도를 천자는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하이일체하여 솔빈 귀왕이라. 멀하 가까우리 한일 몸체 거느릴 솔 손빈 돌아올기 임금왕. 하이일체하여 솔빈 귀왕이라. 먼 곳과 가까운 곳이 하나가 되어 거느리고 와서 복종하여 천자를 받든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역사와 인문학 한자 학습 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천자문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천재문의 8글자를 통해 고대인들이 상서롭게 생각한 동물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자를 한 글자 한 글자 풀어보는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울명, 입구와 세조가 합쳐진 한자로 새가 우는 소리를 표현하여 울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봉세봉, 실존하는 새가 아닌 봉황을 본떠서 만든 글자로 앞모습은 기러기, 뒷모습은 기린을 닮게 그렸다고 합니다. 있을제, 흑토와 제주자가 결합된 글자로 제주제는 새싹이 새로 돋아나는 모습을 본떠서 그린 것으로 흑토가 더해져서 존재한다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무수, 나무목과 세울주의 합자로 세울주는 그릇 위에 묘목을 심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나무와 관계된 한자가 나오게 되었고요. 흰백, 촛불을 본떠서 만든 글자로 촛불의 심지와 함께 밝게 빛나는 불빛을 표현하여 흰백이 되었습니다. 망아지구, 뜻을 나타내는 말마와 음을 나타내는 글귀 구가 형성된 한자이고요. 밥식, 음식을 담는 식기를 본떠서 만든 글자로 밥이라는 뜻이 지니게 되었습니다. 마당장, 흑토와 변양이 합쳐진 글자로 변양은 햇빛이 내리쬐는 모습을 그린 것에 흑토가 합쳐져서 넓은 마당에 햇빛이 내리쬐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명봉, 재수, 백구, 식장, 울명, 봉세봉, 있을제, 나무수, 흰백, 망아지구, 밥식, 마당장, 명봉, 재수하고 백구, 식장이라. 우는 봉황새가 나무에 있고 흰 망아지는 마당에서 풀을 뜯어먹는다 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상서롭게 생각한 동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까치를 길조라고 여겼습니다. 일본은 까마귀를 상서롭게 여겼고요. 고대 중국인들은 시경에 의하면 군주나 군자를 상징하는 새를 봉황으로 꼽았으며 그 새를 가장 상서로운 동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봉황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세 사회에 볼 수 없는 상상 속의 새인데요. 오동나무에만 머물고 나무 열매만 먹는 새로 덜어는 이 사회 속에서 고상함을 상징하며 세상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성인 군자가 나타난다고 여겼습니다. 봉황에 대해서 아까 바로 말씀을 드렸죠. 실존하는 새가 아닌 성인 군자가 나타날 때만 모습을 보여주는 새라는 것입니다. 망아지는 왜 상서로운 동물이었을까요? 이것도 시경에 의하면 흰 망아지는 이인, 즉 어진 사람이 타는 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진 현자를 얻게 된다고 하여 흰 망아지도 고대 중국인들은 좋은 일을 불러오게 하는 동물로 선택하게 되었지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명봉, 재수, 백구, 식장, 울명, 봉세봉,
있을제 나무수 흰백 망아지구 밥식 마당장 명봉 재수하고 백구 식장이라. 우는 보광새가 나무에 있고 흰 망아지는 마당에서 풀을 뜯어먹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뱃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뱃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 인문학, 한자 학습 가이드 뱃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천자문을 공부할 8글자는 화피초목 뇌급 만방인데요. 이렇게 이 천자문 한자 8글자 안에는 중국의 태평성대에 대한 역사 이야기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중국의 태평성대에 대한 역사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자를 한 글자 한 글자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될화, 사람인가 비수비가 합쳐진 글자로 갑골문에서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엇갈려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것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함께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는 유회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불피, 옷의와 가죽피로 옷깃과 양쪽 소매 그리고 밑자락이 함께 그려져 있는 것을 본떠서 만든 글자이고요. 풀초, 풀초와 일직조가 합쳐진 글자로 풀 위로 해가 뜨는 모습을 더한 자가 되어 풀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무목, 나무의 뿌리와 가지가 함께 표현된 글자로 땅에 뿌리를 받고 가지를 뻗어나가는 형상을 뜻하여 나무목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었고요. 의지할래, 어그러질 날과 조개패가 함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위배된 돈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영리를 위해 위배를 해서는 안 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훗날에는 의뢰한다, 의지한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였답니다. 미칠급, 사람인가 또가 합쳐진 글자로 누군가를 붙잡으려는 모습으로 그려졌으며 누군가에게 다다른다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일만만, 풀초와 긴 꼬리 원숭이 우가 합쳐진 글자로 앞발을 든 전갈의 모습이 갑골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후에 일만이라는 숫자를 뜻하는 것으로 변화되었고요. 모방, 소가 끄는 쟁기를 그린 것으로 밭을 갈 때 소가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에 네모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화피초목 뇌급 만방, 될화, 이불피, 풀초, 나무목, 의지할래, 미칠급, 일만만, 모방. 화피초목하고 뇌급 만방이라. 교화가 풀과 나무에까지 미치고 힘입음이 온 세상에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대는 언제였을까요? 중국인들은 요임금, 순임금, 하나라의 우왕, 상나라의 탕왕, 중나라의 문왕, 그리고 무왕을 가장 태평성대하였던 시대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요순시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로 보았기에 신화와 전설로 포장되었어요. 그렇다면 진짜 중국의 역사 속에서 태평성대는 언제였을까요? 중국인들에게는 4번의 태평성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주나라의 성왕과 강왕시대, 한나라의 문제와 경제시대, 당나라의 태종시대, 청나라의 순치, 강희, 옹정, 건륭시대라고 합니다. 특히 주나라의 성왕과 강왕시대의 이야기는 사마천의 사기에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세상이 평안하고
형벌을 사용할 일이 전혀 없었을 정도로 태평성대하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화피 초목 뇌급 만방 될화 이불피 풀초 나무목 의지할래 미칠급 일만만 모방 화피 초목하고 뇌급 만방이라 교화가 풀과 나무에까지 미치고 힘입음이 온 세상에 미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문학과 한자학습 그리고 역사를 책임지는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천자문에는 인권과 짐승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고 한자와 그에 담긴 역사, 철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개차 신발 4대 5상입니다. 차근차근 한자를 풀이하며 인간이 어떻게 짐승과 동물과 다른 존재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풀어보는 한자 풀이입니다. 덮을게 풀초와 덮을 합자가 결합되어 있는 글자로 덮을 합은 뚜껑이 있는 보관함을 본떠서 만든 글자에 덮개의 재질을 뜻하는 풀초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글자라고 합니다. 이를 차 그칠지와 비수비가 합쳐진 글자로 지는 발을 비는 사람을 본떠서 그린 글자로 즉 사람이 멈추어 있는 그곳 바로 이를 차가 되었습니다. 몸신 임신한 여자의 옆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이고요. 터럭발 늘어질 표와 달릴 발이 결합된 글자로 길게 드리워진 머리털 사람이나 짐승의 몸에 난 긴 털을 뜻한다고 합니다. 넉사 막대기 4개를 나열하여 숫자 4를 표현한 글자인데요. 석삼과 비슷하여 사람의 콧구멍을 본떠서 만들어서 숨쉬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큰데 사람이 다리와 양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로 크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과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섯, 오 나무 막대기를 엇갈려 놓은 모습을 그린 모습인데요. 두 이자 위와 아래 글자에 막대기 2개를 놓고 바로 X자를 이렇게 넣은 모습이 바로 다섯 오였습니다. 항상상 오히려상과 수건건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집에서 항시 편하게 입는 옷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그 이후에는 항상 변함없다 라는 뜻으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개차 신발 4대 5상 덮을게 이를 차 몸신 터럭발 넉사 큰데 다섯 오 항상상 개차 신발은 4대 5상이라. 대개 이 몸과 터럭은 4가지 큰 것과 5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 천자문 속 철학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본성은 무엇일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고대 철학자들이 자신들만의 의견을 내는데요. 공자가 창시한 유학에서는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성선설, 노자가 창시한 도학에서는 인간은 본래 악하다는 성악설, 그리고 서양의 기독교에서는 성악설을 기반으로 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종교가 나오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오늘 배웠던 4대 5상, 그 중에서 큰 4가지는 무엇일까요? 공자의 유학에서는 사람에게는 높고 큰 4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천, 땅지, 임금군, 친할친 이렇게
천지, 군친, 즉 하늘과 땅, 임금과 부모를 말하였습니다. 하늘과 땅, 임금과 부모를 늘 섬기고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 탄생의 근원이고 의무라고 보았지요.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5가지, 즉 오상은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고 떳떳한 인간의 5가지 성품으로는 인의, 예지, 신, 즉 사랑, 올바름, 도리, 지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대 중국인들은 이것들을 왜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대가 없으면 인간은 태어날 수 없고 오상이 없으면 생긴 새만 인간일 뿐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짐승은 다른 존재임을 구분시켜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차, 신발, 4대 오상, 덮을게, 이를차, 몸신, 터럭발, 넉사, 큰데, 5오, 항상상. 개차, 신발은 4대 오상이라. 대개 이 몸과 터럭은 4가지 큰 것과 5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 한자, 인문학 학습 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천자문의 8글자는 공유, 국양, 기강, 회상으로 효도에 대한 철학, 인문학 이야기까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8글자의 한자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자를 한 글자 한 글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손할 공, 함께 공과 마음심이 결합된 한자로 양손으로 무건을 받드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두 손으로 곡물 그릇을 맞잡고 봉헌하는 모습, 신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생각할 유, 마음심과 세추가 합쳐진 것으로 마음심의 의미가 포함되어 생각하다, 오로지, 오직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해요. 공국, 뜻을 의미하는 가죽격과 음을 나타내는 움켜뜰 국이 결합되어 형성된 한자이며, 기를 양, 양양과 밥식이 합쳐진 한자로 양에게 밥을 먹이는 모습, 즉 목축업이죠. 즉 기르다, 번식하다라는 뜻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어찌기, 콩두와 매산으로 장식이 달린 북, 전쟁의 승리를 알린다는 의미에서 승전악이라는 뜻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감희감, 갑골문에서 맹수의 꼬리를 붙잡는 모습으로 용맹하다는 뜻에서 감히, 함부로라는 뜻으로 확대 해석되었다고 합니다. 헐회, 절구구와 장인공, 창수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절구통을 깨부수는 모습을 표현하여 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타칠상, 사람인과 변양, 화살시가 이 세 한자가 결합된 한자인데요. 화살에 맞아 다친 사람은 몸에 열이 나고 고통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을 표현하였다고 하여 다칠상이 되었습니다. 공유, 국양, 기감, 회상, 공손할 공, 생각할 유, 공국, 기를 양, 어찌기, 감이감, 헐회, 상처상, 공유, 국양하니, 기감, 회상이라, 회상하리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공유, 국양하니, 기감, 회상하리요. 살피고 길러주신 것을 공손히 생각하니 어찌 감히 헐고 다치겠는가.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 천자문 속 인문학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경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공자의 제자였던 증자, 그리고 공자의 손자인 지사에게 이 증자는 자신의 철학을 전하고 맹자도 그 지사를 통해 유학의 도를 계승 발전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때 증자는 효와 관련된 경전인 효경을 남겼습니다. 유학의 기본 경전이라 할 수 있는 13경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오늘 배운 이 천자문의 8글자도 이 효경에서 나온 구절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증자와 중점의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빠는 중점이고요. 아들은 증자입니다. 중점은 아들 증자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빨리 오지 않았고 중점은 아들을 증자를 매우 걱정하였다고 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걱정을 했을 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결코 위험 속에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자는 또 병이 위독하여 죽음에 가까웠을 때 제자들을 불러 부모에게 받은 신체, 즉 손과 발을 일일이 살펴보게 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들은 증자는 그때 안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효를 온몸으로 실천한 자가 바로 증자였어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국양 기감회상, 공손할 공, 생각할 유, 공국, 기를 양, 어찌기, 감이감, 헐회, 상처상. 공유국양 하니 기감회상 하리오. 살피고 길러주신 것을 공손히 생각하니 어찌 감히 헐고 다치겠는가.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자 학습 가이드, 인문학과 역사를 책임지는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천자문의 8글자는 여모, 정렬, 남효, 재량입니다. 남녀간에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한자를 하나하나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한자풀이입니다. 여자여, 무릎을 꿇고 단아하게 손을 모으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본뜬 글자이고요. 그리워할 목, 없을 맛과 마음심이 합쳐진 글자로 석양이 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적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고들정, 조개패와 전복이 합쳐진 글자인데요. 점을 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으며 후에는 곧다, 지조가 곧다라는 뜻으로 확장 변화되었습니다. 세찰열, 불화, 벌릴열이 결합되는 것으로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뜻, 즉 기세가 살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몸을 바쳐 희생한다는 의미에서 아름답다, 빛나다 라는 의미도 쓰인다고 합니다. 사내남, 밭전과 힘력에 합쳐진 글자로 밭과 젠기를 함께 그린 것으로 고대 농사일은 모두 남자들의 몫이라는 인식 속에서 힘을 들여 농사를 짓는 사람, 즉 남자를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본받을 효, 사길교와 칠복이 합쳐진 글자로 사길교는 회초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인데요. 훈육을 통해 어떤 대상을 본받도록 한다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주제, 땅속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을 본뜬 글자로 재능이 있다는 뜻을 표현한 글자이고요. 어질량, 지붕이 있는 복도, 회랑을 본떠서 만든 글자로 처음에는 회랑의 의미였으나 후에는 좋다, 아름답다, 어질다 라는 뜻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모, 정렬, 남효, 재량, 여자여, 그리워할 모, 고들정, 세찰열, 사내남, 본받을 효, 제주제, 어질량.
여모 정렬하고 남효 재량이라. 여자는 지조가 굳고 고든 것을 사모하고 남자는 재주 있고 어진 사람을 본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춘추시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춘추시대는 중국의 혼란과 분열과 침략과 전쟁이 난무하였던 시대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전국시대의 위나라의 오기, 춘추시대의 진나라의 하이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국시대의 위나라의 오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국시대의 위나라에서 태어나서 벼슬을 구하다가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오기. 자신을 놀리는 주변 사람의 30명을 죽이고 그의 천재적인 병법과 병술로 그는 초나라에서 재상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는 재주와 능력을 갖춘 남자들은 높은 벼슬과 높복만 주면 음란한 행동과 잔인한 짓을 벌였다고 해요. 춘추시대 진나라 하이 이야기입니다. 미모가 뛰어났던 하이는 행실이 음탕하여 3번의 왕후와 7번의 제후의 부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는 등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해요. 이렇게 두 이야기를 보면서 여자와 남자가 지켜야 할 미덕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역사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는 이러한 행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러한 실태를 본 한 사상가는 남자와 여자의 이상형에 대한 심도 있는 철학을 내놓게 되었는데요. 여성은 모정열로 지조가 굳고 고든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남자는 효재량으로 재주가 있으면서 어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모 정열 남효 재량 여자여 그리워할모 고들정 세찰열 사내남 본받을 효 제주제 어질량 여모 정렬하고 남효 재량이라. 여자는 지조가 굳고 고든 것을 사모하고 남자는 재주 있고 어진 사람을 본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뺏쌤의 어부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역사와 한자, 인문학을 책임지는 학습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천자문 8글자는 지과 필계 등륵 망망인데요. 공자의 제자였던 자로와 자아의 이야기를 통해 학문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글자 한 글자 한자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알지 화살시와 입구가 합쳐진 글자로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만큼 말을 빠르게 한다고 하여 알지가 되었고요. 진할과 쉬엄쉬엄 갈착과 가를과가 결합된 것으로 어떠한 상황이나 상태가 지나갔음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필, 갑골문의 바가지주의로 물이 튄 모습인데요. 후에는 반드시, 틀림없이라는 뜻이 가차되었다고 합니다. 고칠게, 자기 기와 칠복이 결합된 한자로 회초리로 어린아이를 훈육하는 모습,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되었다고 해요. 얻을 뜻, 조금 걸을 척과 조개패, 마디촌 이 세 한자가 합쳐진 글자로 화표를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재물을 획득했다는 뜻으로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능알능, 곰을 그린 것으로 재주가 뛰어나고 신성함을 상징했던 곰이 탁월한 능력을 갖췄다는 것으로 비롯되어 능알능이 되었고요. 없을막, 잡풀 우거질 망과 날일이 합쳐진 글자로 풀숲 사이로 해가 그려져 있는 것이라고 하여 날이 저물었다는 뜻, 그래서 없다라는 뜻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잊을망, 망할 망과 마음심이 결합된 한자로 마음을 없애다 라는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과 필계,
등능망망. 알지 지날과 반드시 필 고칠게. 얻을 득 능할 능 없을 막 잊을 막. 지과 필게 하고 등능망막 망망이라. 허물을 알았다면 반드시 고치고 고칠 수 있게 되었다면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공자의 논어, 바로 공자의 논어는 유교의 기본 경전인 사서삼경 중에서 이제 논어 그 중에 하나인데요. 공자 사후 그 제자들이 스승의 평소 행동과 말을 정리하여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공자는 약 3천여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그중 10명은 십철이라고 하여 이제 특별하게 관리를 했다고 해요. 그중 자로와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로는 가난하고 천한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강직하고 용맹스러웠어요. 자로는 공자의 제자가 되기 전에 공자를 업신여겼습니다. 하지만 공자의 제자가 되고 나서는 공자를 비난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듣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고 자신의 허물을 들으며 반드시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자로라고 하였답니다. 자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자아는 시문과 학문으로 명성을 크게 떨친 사람이었어요. 공자가 죽고 나서 자아는 서하 지역으로 가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위나라 제후의 스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아는 매일 모르는 것을 알고자 노력하였으며 배움을 좋아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과 필게 등능 막망. 알지 지날과 반드시 필 고칠게. 얻을 득 능할 능 없을 막 잊을 망. 지과 필게 하고 등능망망이라. 허물을 알았다면 반드시 고치고 고칠 수 있게 되었다면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뺄셈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뺄셈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 한자, 인문학을 책임지는 학습 가이드 뺄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청자문은 망담, 피단, 미시, 기장입니다. 이 글자를 통해 나와 상대방에 대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기 반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하나씩 한자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없을 망, 그물망과 망할망이 합쳐진 글자로 없다, 그물이라는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말씀담, 말씀원과 불꽃염이 결합된 한자로 열정적으로 말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저피, 조금 걸을 척과 가죽피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길 바깥쪽으로 걷다라는 뜻에서 걷이라는 의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짧을 단, 화살시와 콩두가 합쳐져서 투어라 불리는 화살 던지기 놀이에서 유래된 한자인데요. 그리고 화살 던지기 놀이라 보면 사정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짧다, 가깝다라는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쓰러질미, 뜻을 의미하는 안일비와 음을 의미하는 산마가 합쳐졌으며, 믿을시, 뜻을 의미하는 마음심과 음을 나타내는 시가 합쳐져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몸기, 사람이 몸을 구부린 모습, 새끼줄이 꼬아져 구부러져 있는 모습에서 유래되었고요. 길장, 머리카락이 긴 노인을 그린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훗날 어른, 한 조직의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파생되어 왔다고 합니다. 망담, 피단, 미시, 기장. 없을 망, 말씀담, 저피, 짧을 단, 쓰러질미, 믿을시, 몸기, 길장. 망담, 피단하고 미시, 기장이라 하라. 남의 단점에 대하여 말하지 말고
자신의 장점을 믿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공자와 맹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공자는 추주시대 노나라에서, 맹자는 전국시대 추나라에서 태어났기에 같은 시대,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공자의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공자의 학문을 적통으로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맹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맹자가 공자의 학문을 어떻게 물려받았을까요? 공자는 증자와 10대 제자인 십철에게 자신의 학문을 전수하고, 증자는 공자의 손자인 자사에게, 자사의 제자들로부터 맹자는 공자의 철학과 학문을 비로소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웠던 망단 피단에 대한 얘기인데요. 남의 잘못과 단점을 말하다가 훗날 나의 잘못과 단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시기장은 중국 고대 은나라 제22대 임금인 무정과 명재상인 부열의 이야기에서 나온 글인데요. 명재상인 부열은 스스로 자신을 선하다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선함을 잃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경계심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해서 미시기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망담, 피단, 미시, 기장. 없을망, 말씀담, 접피, 짧을단. 쓰러질미, 믿을시, 몸기, 길장. 망단, 피단하고 미시, 기장하라. 남의 단점에 대하여 말하지 말고 자신의 장점을 믿지 말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역사와 인문학, 한자 학습을 책임지는 여러분의 학습 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천자문은, 아이와 함께 배워볼 천자문은 신사기복, 기욕남량인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풍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한자를 한 글자 한 글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을신, 사람인가 말씀원이 결합된 한자로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어야만 하고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불일사, 사, 불일사, 역사사, 일사, 아전리 모두 갑골문에서 하나의 글자였습니다. 이때 불일사는 제사를 주관하는 역할, 정부 관료인 사관, 즉 일을 시키는 사람으로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를까, 농사일을 하며 흥얼거린다는 뜻으로 쓰여졌는데요. 후에는 옳다, 허락하다라는 뜻으로 가차되어 의미가 변화되었습니다. 덮을복, 덮을 아와 돌아올 복이 합쳐진 글자로 성을 나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하네요. 그릇기, 개견과 4개의 입구가 결합된 한자로 고기를 그릇에 담는 모습 또는 개가 귀한 그릇을 지키는 모습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발알욕, 골곡과 하품 흠이 합쳐진 글자로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 마시려는 듯한 모습, 과할 정도의 의욕, 욕심, 바라다라는 의미가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울 난, 진흙근과 새추가 합쳐진 글자로 새의 일종을 뜻한 글자입니다. 하지만 잡기 어려운 새라고 하여 어렵다는 뜻이 가차되어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헤아릴양, 아침단과 마을리가 결합된 한자로 보찜에 곡식을 담아서 양을 헤아린다, 양을 잰다라는 뜻의 무게를 측정하는 의미가 더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사가복, 기욕, 난양, 믿을신, 불을사, 오를까, 덮을복.
그릇기 발알욕 어려운 난 헤아릴 양 신사가복이요 기욕난양이라. 약속은 지킬 수 있게 하고 그릇은 헤아리기 어렵게 하고자 한다 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공자의 제자인 유학은 공자와 매우 닮은 외모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죽고 나서 공자의 제자들은 유학을 보면서 공자를 섬기듯이 유학을 공자처럼 대하였다고 해요. 유학의 제자가 공자가 미래를 잘 예측했던 사례가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유학은 공자의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자는 달과 별자리를 보고 큰 비가 내릴 것을 예측하였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공자의 제자인 성구가 40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어 엄마 아빠가 늘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그 걱정을 들은 공자는 40살이 되는 해 40살이 넘으면 5명의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실제로 5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천문과 인사를 마음대로 내다볼 수 있었던 공자의 능력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사가복, 오늘 배웠던 한자이죠. 유학의 말에서 나온 한자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한다는 뜻에서 강직한 성품을 지닌 유학의 모습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대목이고요. 기욕난량은 고대 중국인들은 사람의 성품과 도량을 그릇에 비유하여 말하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릇의 크기와 용량, 용도에 따라 그릇의 중요함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의 성품과 도량도 넓고 좁음에 따라 그 사람의 쓰임새가 달라지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성품과 도량을 더욱더 넓고 깊게 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신사가복 기욕난량 믿을신 불일사 오를까 덮을보 그릇기 발알욕 어려울난 헤아릴욕 양 신사가복이요 기욕난량이라. 약속은 지킬 수 있게 하고 그릇은 헤아리기 어렵게 하고자 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뺄셈의 5분 찾아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뺄셈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 한자, 인문학을 책임지는 학습 가이드 뺄셈입니다. 오늘 배울 천자문의 8글자는 바로 묵비사염 시찬고양입니다. 그리고 묵자의 철학인 겸의 사상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자를 한 글자 한 글자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멍묵, 거무릇과 흑토가 합쳐진 글자로 아궁이를 본떠서 그린 것이며 검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슬플비, 마음신가 아닐비로 마음이 영 아니다, 기분이 좋지 않다,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사, 가늘실 멱이 겹쳐진 모습으로 실타래가 묶여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실을 표현한 한자라고 합니다. 물들염, 염색 과정을 담아 만든 글자로 염색을 채취했던 나무목, 염색 후 헹구는 물, 그리고 사람의 팔뚝을 그린 것으로 노동력을 표현하여 물들이다라는 뜻이 되었고요. 시시, 말씀원과 절사가 결합된 한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 불경을 읽는 소리, 시에 비유하여 만들어진 한자라고 합니다. 길일찬, 말씀원과 도울 찬자로 높은 분을 찾아 뵈며 공덕을 칭송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새끼양고, 뜻을 나타내는 양양과 음을 나타내는 비출조가 합쳐진 한자이고요. 양양, 양의 머리를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을 본뜬 글자로 구부러진 뿔이 특징되어 그린 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상사로운 짐승으로 제사에 쓰인 희생양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묵비사염 시찬고양,
먹묵 슬플비 실사 물들염 시시 길일찬 새끼양고 양양 묵비 실사 묵비 사염하고 시찬 고양이라. 묵자는 실이 물드는 것을 보고 슬퍼하였고 시는 고양편을 찬양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묵자는 누구일까요? 묵자는 춘추 전국시대 중 가장 극심하고 혼란하며 분열을 겪었던 시대 기원전 480년에서 390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육아를 능가할 정도로 많은 제자를 모아서 큰 세력, 바로 묵가가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묵가가 주장한 사상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몸을 아끼듯 사랑하라, 즉 겸해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묵자는 춘추전국 시대가 혼란하고 분열의 시대였던 이유는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두 번째는 노예도 인간이다라는 것으로 만민 평등 사상을 주장하였습니다. 공자의 이는 신분 차별을 인정한 사랑이었지만 묵제의 겸해 사상은 모든 인간이 똑같다는 평등 사상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는 비공 사상입니다. 묵자는 춘추전국 시대의 전쟁 속 반전과 평화를 몸소 실천하였으며 방어 전쟁만이 의로운 전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어 전술과 방어 무기를 크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어요. 오늘 배웠던 묵비사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지만 교육과 습관에 따라 선해지기도 하고 약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실이 검은색 물이 들면 다시 원래대로 되기 어렵듯이 사람 또한 악해지면 다시 선해지기 어렵다고는 뜻입니다. 고양은 어떤 뜻일까요? 고양은 염소를 뜻하는 용어였는데요. 고대 중국 벼슬아치들이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의복을 삼았기에 벼슬아치를 상징하는 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은 청렴결백한 관리를 찬양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묵비사염 시찬 고양 먹묵 슬플비 실사 물들염 시시 길일찬 새끼양고 양양 묵비사염하고 시찬 고양이라. 묵자는 실이 물드는 것을 보고 슬퍼하였고 시는 고양편을 찬양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역사와 인문학 한자 학습 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배울 한자 8글자는 경행, 유현, 극념, 작성입니다. 이 한자들을 통해서 성인과 현인의 그런 차이점을 알아보려고도 합니다. 한자를 하나하나 풀어보는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경치경, 날일과 서울경은 건물 위로 햇빛이 내리쬐는 모습을 표현하였고요. 단일행, 네 방향으로 갈라진 사거리를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멜류, 가는 실몇과 세추가 합쳐진 글자로 새를 끈으로 묶었다는 것으로 밧줄, 매다, 유지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어질현, 어질현과 조개패가 합쳐진 글자로 신하와 일을 능히 잘 해낸다라는 뜻에서 어질다, 현명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이길극, 열십과 맏형이 합쳐진 글자로 맹수가 입을 벌려서 도끼를 부수는 모습, 즉 이기다라는 뜻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생각하렴, 이재금과 마음심이 합쳐진 글자로 입을 거꾸로 본떠서 만든 것으로 입안에 머금고 있는 것, 즉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표현되었고요. 지을작, 사람인과 잠깐 사가 합쳐진 글자로 사람이 옷깃에 바느질하는 모습을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을작이 되었고요. 성인성, 귀,
입구, 천가님 이렇게 세 글자가 합쳐진 글자로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모습. 즉 현명한 사람과 총명한 사람, 성인들은 상대방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사람이라고 하여 성인성이 되었습니다. 경행, 유현, 극념, 작성. 경치경, 단일행, 멜유, 어질현, 이길극, 생각할렴, 지을짝, 성인성. 경행, 유연하고 극념, 작성이라. 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현인이고 마땅히 생각할 수 있으면 성인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고대 중국인이 추구한 인간 모델은 누구였을까요? 충추전국 시대 중국인의 지식인들이 추구했던 이상적인 인간 모델은 바로 현인과 성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인으로 누구를 뽑았을까요? 무왕과 주나라를 함께 세우고 어린 조카인 성왕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린 주공 단이 있는데요. 이 주공은 공자를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 성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인과 성인을 가르는 잣대는 무엇이었을까요? 현인은 학문적 재주와 정치적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이 섬기는 왕이 높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보좌하는 인물을 바로 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인은 어땠을까요? 성인은 인, 사랑, 의, 올바름으로 인과 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구제하고자 하는 사람,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는 사람을 바로 성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경행, 유현, 극념, 작성. 경치경, 단일행, 멜유, 어질현, 이길극, 생각할렴, 지을짝, 성인성. 경행, 유연하고 극념, 작성이라. 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현인이고 마땅히 생각할 수 있으면 성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 한자, 인문학 학습을 책임지는 학습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는 천자문 8글자는 덕건, 명림, 형단, 표정입니다. 고대 중국 관습법으로 여겨졌던 얘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자를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한자를 파헤쳐 보려고 하겠습니다. 덕, 조금 걸을 척과 곧을 직, 마음심이 합쳐진 글자로 곧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뜻한다고 하여 덕덕입니다. 세울 건, 길게 걸을 인과 분율로 조정의 법률을 바르게 세운다는 것을 뜻하고요. 이름명, 저녁석과 입구로 결합된 글자로 어두운 저녁에 저 멀리 누군가를 식별하기 위해 이름을 불러본다 하여 이름명이 되었고요. 설립,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을 표현한 것으로 땅을 딛고 당당히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상형, 평평할 견과 터럭 삼자가 결합된 글자로 두 개의 방패간을 겹쳐 그린 것으로 둘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졌다고 해요. 단정할 단, 그칠 지와 시초 단자가 결합되는 글자로 잡초의 뿌리와 잎이 앞으로 곱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떠서 시초라는 뜻이 형성되었습니다. 겉표, 옷의와 털모가 결합된 글자로 털로 만든 옷, 겉옷, 가장 바깥에 있는 옷으로 뜻이 확대되었으며 발을정, 그칠지와 한일이 결합된 글자로 성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 성을 향해 정복하러 가는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전쟁을 함에 있어서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함을 뜻하고 거기에서 파생되어 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덕건, 명림, 형단, 표정,
덕덕 세울건 이름명 설립 형상형 당정할단 겉표 발을정 덕건 명림하고 형단 표정이라 덕이 세워지면 이름이 서게 되고 몸매가 단정하면 겉모습이 바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사서삼경과 사서오경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서는 논어와 맹자, 대학, 중용을 뜻하며 삼경은 시경과 서경, 역경을 뜻합니다. 삼경 중에서 두 개의 책이 더해지는데요. 예기와 춘추가 더해져서 바로 오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중국에서의 예는 지금의 예의, 예절, 규범, 도덕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고대 중국에서는 정치, 사회, 문화, 사람들의 일상 생활까지 지배하고 규제하는 관습이 바로 예였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묶은 책이 바로 예기인데요. 예기의 책에는 관혼, 상제, 의복, 식사, 주거, 일상생활 등에 이르기까지 신분과 계층에 맞는 의례를 작성한 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규범들을 안 지켰을 때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때로는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바로 죽음에 대한 예의, 표현에 대한 예의입니다. 고대 중국 사회에서는 신분과 계층에 따라 죽음이라는 표현이 달랐다고 해요. 천자는 붕, 제우는 훙, 높은 벼슬아치는 졸, 일반 관리와 선비들은 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자가 죽었을 때는 붕이 아닌 사라고 표현하게 되면 천자능멸죄, 대역죄로 온 가족이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덕건 명림, 형단 표정, 덕덕 세울건 이름명 설립 형상형 단정할단 겉표 발정 덕건 명림하고 형단 표정이라 덕이 세워지면 이름이 서게 되고 몸매가 단정하면 겉모습이 바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와 인문학, 한자를 책임지는 학습 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천자문 8글자는 공곡, 전성, 허당, 습청입니다. 한번 한자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풀이 시간입니다. 빌공, 구멍혈과 장인공이 합쳐진 글자로 흙을 다져 구멍을 만들었다는 뜻을 표현하였으며 마음의 상태에 비유하여 공허하다, 헛되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골곡, 계곡 사이로 물이 흐르는 모습을 표현하여 골짜기의 고리를 뜻하는 한자가 되었고요. 전할전, 사람인과 오로지 전이라는 글자가 합쳐져서 사람이 무언가를 전해주는 듯한 모습에서 비롯되어 전하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소리성, 소리성과 창수와 귀가 합쳐진 글자로 석경을 치는 소리를 듣는 모습에서 소리라는 뜻이 나오게 되었고요. 빌허, 범호와 언덕구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호랑이가 언덕에 있는 듯한 모습이 있는 한자입니다. 호랑이가 나타나게 되면 많은 동물들이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많은 동물들이 사셨다는 의미로 빌허가 되었습니다. 집, 땅, 흙토와 오히려 상자가 합쳐진 글자로 집을 짓기 위한 토대, 집이라는 뜻을 지녔고요. 익힐습, 깃우와 흰 백자가 합쳐진 글자로 새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새가 하늘을 나는 법을 익히기까지 노력한 시간과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익힐습이 되었습니다.
들을 청, 귀와 천가님, 덕덕자가 합쳐진 글자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사람을 사람, 듣는다 뜻에서 듣고 용서하고 살핀다의 의미까지 확장되어 표현한 한자입니다. 공곡, 전성, 허당, 습청, 빌공, 골곡, 전할전, 소리성, 빌허, 집당, 익힐습, 들을청, 공곡 전성하고 허당 습청이라. 빈 골짜기에서도 소리가 전해지고 빈 집에서도 들림이 겹쳐진다 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역경, 주역이라 그러죠. 이것은 공자가 죽기까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책으로 고대 중국인이 생각한 만물의 근본 원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주역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천문과 지리와 인사 등 만물을 근본적으로 탐구하고 해석하는 사상책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의 근본 원리가 담겨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공곡, 전성, 허당, 습청, 빌공, 골곡, 전할전, 소리성, 빌허, 집당, 익힐습, 들을청, 공곡, 전성하고 허당, 습청이라. 빈 골짜기에서도 소리가 전해지고 빈집에서도 들림이 겹쳐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와 한자, 인문학을 책임지는 학습 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천자문의 8글자는 바로 화인악적 복연선경입니다. 한자를 한 글자 한 글자 풀어보는 시간,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재앙화, 보일시와 화할 화자가 합쳐진 글자로 신이 내린 벌을 뜻하기 위하여 보일시가 결합되어 지금의 재앙의 의미가 더해졌다고 합니다. 이날인,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본떠서 만든 글자로 자리에서 인하다, 말미암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악할, 바로 버금 아자와 마음 십자가 합쳐진 글자로 사면이 요새처럼 갖추어져 집에 마음이 결합되어 갇혀있는 마음, 악한 마음을 뜻한다고 하여 악할 악이 되었습니다. 쌓을 적, 벼화와 비체가 합쳐진 글자로 빛이 계속 쌓이듯 벼가 포개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복복, 보일시와 복복자가 합쳐진 글자로 제단에 있는 술잔에 술을 따르는 모습으로 복을 기원하기 위함입니다. 매질련, 가는 실 사자와 판단할 한 단자가 합쳐진 글자로 사람 간에 보이지 않는 줄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인연, 맺다, 맺을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착할선, 사슴 또는 양과 같은 초롱초롱한 눈을 본뜬 글자로 착하고 선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여 착할선이 되었습니다. 경사경, 사슴록자와 마음심자, 옳지가 합쳐진 글자로 좋은 일이 있는 곳에 사슴 가죽을 선물로 가져가는 것으로 큰 잔치가 있는 행사를 뜻한다고 하여 경사경이 되었습니다. 화인, 악적, 복연, 선경, 재앙화, 이날인, 악할악, 쌓을적, 복복, 매질년, 착할선, 경사경, 화인, 악적이요, 복연, 선경이라.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은 평소 악한 짓을 쌓았기 때문이고 행복은 평소 좋은 일을 쌓아 얻은 경사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천자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역사 인문학 이야기입니다. 선과 의를 가장 강조했던 중국의 고대 학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맹자였습니다. 맹자는 선과 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에 따라 재앙과 행복은 다르게 찾아온다고 말하였는데요. 재앙과 행복은 모두 스스로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을 정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화인 악적 복연 선경 재앙화 이날인 악할악 쌓을적 복복 매질련 착할선 경사경 화인 악적이요 복연 선경이라.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은 평소 악한 짓을 쌓았기 때문이고 행복은 평소 좋은 일을 쌓아 얻은 경사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악한 짓을 쌓아서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좋은 일을 쌓아서 우리 삶에 행복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이것으로 뺄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